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1, 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이 이달 들어 회복세를 이어갑니다. 관세청은 12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70억 5,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9.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승용차와 철강 제품이 그 뒤를 이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소주값 인상으로 시작된 물가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라는 외부 돌발 악재까지 터지며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소주값 이후 빙과, 과자, 탄산음료, 빵값 인상, 라면값 인상에 이어 업계 2위 하이트진로도 최근 가격 인상을 결정하며 맥주값 도미노 인상마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독감 확산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손을 깨끗하게 해주는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마켓의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량을 보면 손을 씻는 핸드워시 판매량은 152% 증가했고 물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 판매량도 146%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시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상승을 해주곤 있는데요. 그 안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렇다 모멘텀 없이 삼성만이 상승하는 그런 착시 효과고요. 워낙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함께 상승하는 효과, 그러다 보니 지수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조정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있고요. 모멘텀이 없이 지지부진한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수급까지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다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꼼꼼하게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0.1%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많이는 안 올랐죠. 2.83포인트 오른 2044.2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는 2049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2050선을 터치하며 2053포인트까지 올라주기도 했고요. 저가는 지금 수준입니다. 2040포인트가 조금 넘어간 2043포인트, 44포인트 정도의 저가를 형성하고 있고 정오를 기점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지수의 모습들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봅니다. 오늘 외국인만 삽니다. 1,047억 원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288억 원, 기관은 707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고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137억 원 사고 있고 투신에서는 478억 원, 연기금도 173억 원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외국인의 수급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4거래일째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쪽을 순매수를 좀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0.19% 상승한 619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20선 밑으로 다시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620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20선의 턱걸이에서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616포인트까지 낙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조금씩 올라주면서 620선 부근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619, 20선 정도에서 오늘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닥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주체들 확인합니다. 보시다시피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394억 원 비교적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188억 원, 기관은 176억 원 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과연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한 줄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건강한 조정, 안정적인 상승, 연초장까지 쭉이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반도체와 OLED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삼성전자에 좀 매기가 집중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바람의 방향 어디로 부는가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저항선을 앞두고 뭔가 소설의 제목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안도렐리 증시 지수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다. 단기 상승폭이 과대하고요. 현재 구간부터는 지수의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좀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 줄 전략 남겨주신 게 바람의 방향 어디로 부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방향성에 대한 체크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최근에 시장을 좀 유심히 보게 되면 거래소의 코스피 일부 쏠림 현상 속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 부재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그 상대적 소외 현상이 4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코스닥 체력도 상당히 좀 양호해지면서 현재 주가는 좀 매력적인 영역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길적 반등세가 아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학습 효과가 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에 그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저에 지금 돌입해 있다는 부분, 이런 요인들 중에서도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매수 강도는 좀 제한적이지만 내년을 겨냥한 주도주 흐름 주목하면서 후발주 계속 발굴을 하면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종목군들, 그런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와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선호하는 그 중소형 가치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좀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고요. 특히나 매출 성장이 진행되는 기업이면서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 주가는 올라가지 않은 기업, 이런 쪽에서 좀 주목해야 할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람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의 방향성에 대한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심업종 들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유니캐스트하고 LG 디스플레이 여러 종목 지금까지 부장님 해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지금 특별히 더 잘 가거든요. 다 잘 가긴 하는데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36%에 육박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4% 이상 급등입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코멘트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유니캐스트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탑픽으로 제가 발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기관들은 한 번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일본전자 그 샤프가 TV용 LCD 패널 공급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공급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공급이 상당히 수요가 딸릴 겁니다. 근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참 긍정적인 건데, 예,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두 종목 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그리고 전략들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 반도체, 화학 그리고 말씀해주신 유니캐스트처럼 자율주행 섹터 오늘도 꼽아주셨는데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철강 섹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제가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품값 인상이 올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값 인상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대제철에 대해서 자동차 그 강판 가격 인상에 대한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구조 조정과 함께 업황 개선 수혜 탑픽으로 저희가 동국제금과 현대제철을 꼽아드렸죠. 그래서 이 섹터에서는 두
두 종목은 늘림이 나올 때마다 좀 받아가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그 글로벌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침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사이즈와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화학업종은 LG화학과 삼성SDI를 보시되 배터리 쪽에서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 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과거에 인증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시야에서 좀 벗어나야 할 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 섹터에서도 LG화학과 삼성 SDI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코스닥의 섹터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요. 자율주행 섹터와 아무래도 섹터인데요. 자율주행 섹터는 유니캐스트를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바이텍, 유니트론텍, 세코닉스 이쪽 섹터에서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먹거리 시장으로 덤머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먹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레드 섹터는 내년도, 그러니까 곧 다음 달 내년이지만 내년도에 가장 강한 섹터가 아모레드 섹터로 제가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 섹터도 보시면 거의 다 아모레드 군일 겁니다. 그 중에서 LP 시스템을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와 파주에 1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투자를 벌써 10월 때 단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나타나냐. 매출 효과는 올해 상반기에 나타나고요. 가시적 효과는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공급사가 지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LG 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POLED 공급 원료 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보시고요. STI는 아몰레드 관련해서 액상 구조상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물론 모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들어볼 만한 관심 종목 어떤 종목 하나 들어볼까요?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중소형주 IT를 좀 노려보자면 세코닉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세코닉스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분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눈여겨본 것은 삼성전자처럼 전장 부품 3확대를 위해서 지난 4월에 SAL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다스라 그러죠. 아다스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선 인식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하고 운전자 졸음 인식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후시경이라는 그쪽에 지금 대신에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장착 허용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 1분기에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십사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어떤 게 가장 관심을 두셔야 되냐면 사람의 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렌즈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장에서 언급된 부분이 없고요. 따라서 세코닉스는 연기금에서 3일 전부터 매수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급부터 진행을 하시고요. 종가까지 관여하셔도 되고 현재가 및 종가를 게시해드리고요. 이 종목은 15,400원 넘어가게 되면 유니캐스트처럼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왜? 그때 매물까지 먹기 위해서 살짝 흔들어 될 겁니다. 물량 모아가시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2,7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정보가 오인과 함께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엄선된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만나봅니다. 자, 3위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입니다. 3,000당 제약 더 올랐네요. 20.9%까지 수익률이 올랐지만 3위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SM코어 무려 수익률이 28.8%,
1위도 2위와 같은 이성웅 대리입니다. EST 오늘 삼성전자와 납품 계약했다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33.9%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자, 1시간 지금 13분 정도 장 마감까지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관심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윤철한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포트폴리오 저희가 볼 게 없는 게 지난주에 다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냥 바로 저희가 종목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CJCGV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이라서 이제 가격 메리트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좌석 가격 이제 차등제 효과가 좀 발동이 되고 있어서 평균 티켓 가격과 ATP가 좀 상승을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11월에 그 촛불 집회가 있으면서 전국 관객이 한 17% 정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 지금 12월에, 지금 박스 오피스 이제 42% 정도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회가 좀 이제 끝나는 국면이고, 관객 수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판도라, 라라랜드 이제 흥행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오늘도 이제 신작이 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GV에서는 이제 한국이랑 중국 실적이 좀 올라야 되는데,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차피 지금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라인업들, 트랜스포머 5라든지, 분노이지츠 8, 4, 지금 양국에 다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리우드 이제 대작 다수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단가가 좀 높은 4DX까지도 수혜를 바로 이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게다가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정해 주시죠, 그래도. 예. 예, 지금 워낙 좀 바닥권이지만 매수가 지금 한 65,000원 정도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10만원까지도 보고 있지만, 1차 목표가는 7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만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기대감 높인 연말 랠리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슈 칼럼 SPIN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연초 강세장 기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짤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내년이 기대되는 반도체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신 박혜리입니다. 해외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일 수요일 방송된 해외선물의 신에서는 흥미진진한 배틀리그 4강이 진행됐는데요. 4강전부터는 오직 누적 수익금으로만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럼 4강에 진출한 트레이더들의 전일 배틀리그에서의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외환용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월요일에 손실폭을 한 번에 만회할 만큼의 큰 수익금을 기록했는데요. 7,539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은 1,0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817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1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리그인데요. 그럼 20일 22시 41분 기준의 누적 수익리그 상위권 트레이더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완벽한 자동 거래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 박노주 트레이더가 8,326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박노주 사단의 기계 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13,425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당일 주 매매 상품과 정확한 진입 구간 방해 능도관 트레이더죠. 14,18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며 외환영웅 안정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명확한 수익 관리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인데요. 3일 연속 누적 수익리그 2위를 차지하며 누적 수익금은 23,8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역시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이른만큼 압도적인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9,090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또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오늘은 4강전의 마지막 날로 결승행 티켓을 들고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